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지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앞서 이제 환자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 신부전 약, 특히 새로운 신부전 약을 써야 되는지, 이걸 또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온 새로운 신부전 약들이 대부분 이제 박출량 떨어진 감소 신부전 환자들의 대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환자들에 대한 치료 약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하나 보시면서 흐름에 따라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대 여자 환자고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환자는 뭐 괜찮다, 그냥 맨날 똑같다 얘기하지만 보호자분이 병원에 굳이 끌고 오신 이유는 걸어 다닐 때 계속 헐떡거리시는 것 같다, 좀만 걸어도 쌕쌕거리시는 것 같다 해서 오셨고, 환자는 또 맞받아치십니다. 원래 그랬다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가끔 이제 종종 병원에 내원을 하십니다. 고혈압하고 당뇨를 좀 오래 앓으셨고 왔을 때 하트레이트가 조금 빠른 소견을 보입니다. 엑스레이 봤을 때 카디오메갈리가 좀 보이고 그런 다음에 엔티프로빈피 레벨을 보니까 1100 정도로 상승해 있으면서 크레티닌도 1.2로 상승해 있어서 EGFR이 한 49 정도, CKD 스테이지 3 정도 되는 환자고, 당뇨는 조절은 잘 되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에코를 봤더니 LV 챔버도 좀 많이 늘어나 있고 이젝션 프레셔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트레이트가 빨라서 EA 서메이션이 일어나서 이오버 이프람 계산은 못했고 EF는 30% 정도, 이분이 신부전이 박출률이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드시던 약을 체크해 보니까 이제 당뇨 위주로 많이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메폴민과 이제 아마리, 피어글리타전 약 받으셨고, 단백뇨가 나오니까 얼베사탄 선택하셨던 걸로 생각이 들고, 혈압 조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들을 사용하셨고, 최근에 이제 또 숨이 좀 찬다 보호자분이 얘기하시니까 이뇨제를 추가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환자는 사실은 환자는 괜찮다고 하는데 보호자가 보시기에는 좀 안 좋아 보이고, 그러면 최근에 새로운 신부전 약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새로운 약을 뭔가 트라이하는 것에 사실은 저도 주저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부전 약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최근에는 박출률이 떨어진 환자에 있어서 이 4가지 기둥을 꼭 사용하도록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둥 중에서 베타블로커나 MRA 같은 경우는, 알닥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오랫동안 사용하던 전통적인 약품이고요. 아르니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8년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새로운 약이고, SGLT2 이니비터는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지만 최근엔 심장 쪽으로 좀 더 데비에이션 돼 있는 약으로서 이제 이런 약들을 이제 사용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약만이 아니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신부전 약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러한 아주 중요한 4가지 약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있으면은 이바브리딘이라든지 베리시구앗이라든지 다른 전통적인 디국신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고려하라, 그런 것이 우리 이번 신부전 가이드라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가이드라인에서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썸머리를 좀 해보면은 하프레프죠. 박출률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고혈압 당뇨가 있고 CKD 스테이지 3이고 다음과 같은 메디케이션을 하고 있고, 증상은 이제 환자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약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맨 처음에 있었던 이제 아르니라고 해서 라스 블로케이드 약인 이제 발살탄하고 네플라이신 이니비터인 사쿠바트릴이 합쳐진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로펩타이드 호르몬 계열의 조절을 네플라이신 이니비터로 하고, 또 안지오텐신 2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ARB를 이용해서 다시 그걸 또 차단을 해서 듀얼 이펙트를 노리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사실 이제 NRF-이라고 해서 핫페일러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AC미터와 이제 비교를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조기 종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든 데스라든지 아니면 ER에 내원하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ICU 가는 비율 모두 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초기에 빨리 쓰면은 이제 앞에서의 세팅에서는 ARB나 AC 인히비터를 한 달 동안 사용한 후에 이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것도 약을 안 쓰는 환자에서도 어떠냐를 봤더니 엔티프로벤에도 잘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른 하펠러 데스나 아니면 호스피탈리제이션 모두 다 초기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 나와서 현재 보험 가이드라인에서도 입원 환자의 어큐트 하펠러에 있을 경우에 초기에 ARB나 AC 인히비터를 안 쓰더라도 사쿠바트릴 발살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온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만약에 ACE 인히비터와 ARB를 사용하고 있었던 환자의 경우 니아 클래스 2에서 3에 이제 증상이 있다면은 아르니를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라.
심지어 이것이 이 약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 환자들의 재입원이나 사망률을 고려할 때 더 경제적이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이제 올해 나온 신부전 진료 지침에서도 이러한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과 입원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약으로 교체를 해라라는 것이 클래스 1 제일 강력한 레코멘데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급성 악화로 된 입원 환자에서도 바로 치료를 시작해라라는 것이 2A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침은 공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 거냐? 초기 용량 시작은 100mg 2번을 사용하도 되어 있는데 사실 혈압이 좀 불안한 분도 많고 고령이신 분도 많아서 이거보다 좀 더 적은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mg BID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든 목표치는 200mg을 하루에 2번 사용하는 것까지 쭉 올리는 것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안지오텐신 전환제 약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지오이데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36시간의 휴약 기간이 필요한 점이 있고 다른 일반적인 금기 사항이나 뭐 하이퍼칼레미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다른 라스블레케이드 에이전트와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세팅 같은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용량을 2배로 증량하면서 최고 목표 동량에 도달하면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번 환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좀 잘 하니까 좀 더 빨리 용량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크레아틴이 오른다든지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긴다든지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 첫 번째 케이스 환자 같은 경우는 얼베사탄 중단하고 36시간 뒤에 발사탄 사쿠바티를 100mg을 BID로 시작을 했고요. 암노디핀은 혈압이 좀 떨어질까 중단을 하였고 이후에 낮에는 100mg, 저녁에는 200mg까지 드시는 걸로 이렇게 증량을 하였습니다. 다음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워낙 신부전에서 잘 알려진 약제고요. 여러 가지 트라이얼들이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있었고 신부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약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하트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트레이트를 조절하는 것도 베타블로커의 또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베타블로커를 잘 용량을 증량시켜서 도즈를 잘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베타블로커 중에서도 이런 신부전 치료의 효과가 검증된 베타 차단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놀롤이나 프로폴라놀은 해당되지는 않고요. 비소프로롤과 카베디롤 그리고 메토프롤롤과 일부 네비볼로에서의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약제를 이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기 사항이 사실은 베타블로커에 조금 있어갖고 주의가 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방실 차단이 있을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크리티컬한 림 이스키미가 있거나 천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금기가 되지만 사실 좀 더 흔한 COPD 같은 경우는 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메타널리시스를 쭉 봤더니 COPD 환자에서도 이러한 베타블로커 사용해도 되더라, 크게 문제 없더라는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부전 진료 지침에서도 베타 차단제를 클래스 1으로 사용하시도록 꼭 추천을 하고 있고 약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베타블로커만 사용하시는 걸로 이제 진료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신부전 치료를 위해서는 이 베타블로커를 사용을 골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하트레이트가 100회였죠. 그래서 칼베딜로를 6.25mg을 2번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암로디틴 중단을 해서 유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김홍준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이제 알도스테론 차단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넘어가겠는데요. 이것도 사망률 개선에 입증이 된 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된다는 부분은 앞서 말씀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스파이로락탄 12.mg 일단 QD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GLT2 억제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실은 최근 올해 스터디에서도 좌심실 박충률 감소 신부전이든 좌심실 박충률 보존 신부전에서든 일단은 당뇨병 유무와 상관없이 신부전에 있어서 입원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좌심실 박충률 감소 신부전 환자에서는 생존율 증가까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사용하도록 이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심장에 어떻게 작용하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다이레시스나 나트레시스의 이펙트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외에 뭐 케톤 대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작용이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심장에 좋은 작용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모르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가설은 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다파글로플로진이라고 해서 요 약이 이제 하프레프 환자에 있어서 사망률 개선까지 있었던 연구였고요. 그다음 엠파글로플로진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줬던 바가 있어서 이제 박출률 감소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유용한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하프페일리가 없더라 하더라도 키드니 펑션이 안 좋은 환자들, 또 CKD 스테이지 2에서 4에 있는 환자들에서도 이런 키드니 펑션을 잘 프리저베이션 해준다는 것도 연구가 이번에 있었고, 올해 엠파글로프로진에 대해서도 올해 11월 이번 AH에서도 발표가 되어서 이제 키드니 펑션을 잘 유지하는데도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이 약을 쓰게 되면 첫 2주, 14일 정도에 eGFR이 오히려 좀 떨어집니다. 이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때에 이제 크레아틴이 30%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은 최대한 일단 약은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이때 이제 AKI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이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부전 진료 지침에서도 SGLT2 억제제에 대해서는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투여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당뇨 유무와 관계없이 이것은 이펙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다파글로플로진은 10mg을 애들 하였고, 피오글리타존은 중단을 하였습니다. 역시 새로운 약들을 새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신부전에 좋지 않은 약들을 끊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오글리타존 같은 경우는 신부전에 있어 환자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는 당뇨약 중에 하나고요. 그 밖에 다른 약제들이 DPP4 이니비터 중에 싹사글립틴, 그래서 상품명으로는 옹글리자, 그리고 알로글립틴, 그래서 상품명으로는 네시나, 이런 약들이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는 가급적 좀 피해야 되는 약으로 있으니까 당뇨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그러한 약들도 조심스럽게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박출력 감소 신부전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약들이 들어가는데 이 각각의 약들의 작용 기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약들을 뭐 4개 중에 3개만 골라 쓰고 4개 중에 2개만 쓰고 환자의 컨디션이 안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환자의 컨디션이 허락한다면은 각각의 기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전들에 맞춰서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4가지 약제를 모두 다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그리고 가급적 빨리 시작해 주시는 것이 권고가 현재의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표준 치료로서 저희 신부전 진료 지침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 약들을 최대 내약 용량까지 증량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과를 보도록 팔로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이런 박출력 감소 신부전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약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젝션 프랙션, 박출률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 꽤 있으십니다. DCMP로 약을 열심히 잘 썼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십니다. 엑스레이 보시게 되면 카디오메갈리도 크게 있지는 않고 eGFR 괜찮고 NT-proBNP도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를 보시면 초기에 과거와 같이 이젝션 프랙션이 거의 한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보시면 거의 55% 이상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약은 계속 이렇게 신부전 약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는 약을 중단해도 될지 어떨지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올해 나온 미국에서의 신부전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러한 약들을 최대한 그냥 증상이 없더라도 유지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신부전 진료 지침에서도 자신의 박출률이 향상되었고 기능 이상이 좀 회복이 되었더라도 신부전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일부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용어도 Heart Failure Improved Ejection Fraction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소규모 연구이긴 하지만은 이 환자들에서 이제 약을 한번 끊어봤고 무작위 배정을 해서 끊어봤더니 45% 거의 50% 갔던 환자에서 6개월 이내에 좌심실 기능이 다시 악화되거나 신부전 증상이 심해진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적인 원인으로 해서 무작위 배정을 해서 중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트라이얼이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따라서 일단은 이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약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연구들의 N수가 좀 많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저희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썸머리와 컨클루전을 저희의 이제 신부전 진료 지침의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약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플릴라이신 억제제, 그리고 베타 차단제, 알도스테론 기량제, 그리고 SGLT2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 사망률과 신부전으로 인한 재입원을 감소시키므로 표준 치료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증상이 개선되고 박출률이 40% 이상으로 향상이 된 경우에도 표준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 현재 진료 지침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